네, 안녕하세요. 데르마입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서프라이즈한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요즘 12월 3일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뭐 잘 모르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평소에 그렇게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외인데다가 밤 10시 11시 요때는 평소 같으면 그냥 넷플릭스를 보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인스타로 알았습니다. 인스타로 팔로우하고 있는 분이 스토리에 계엄령에 관련된 소식을 쓰셔서 에이 설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계엄령에 대해서 정말 책으로만 알고 영화, 뉴스, 각종 미디어로만 알고 있었는데 설마 계엄령이 라고 생각을 했죠.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같으면은 더 이게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일단 뭐 테레비를 보고 있다가 속보가 나오면 보겠지만 테레비를 보지 않는 시간대에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접한다던가 했을 때는 이게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뭔가 누군가의 찌라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세를 리얼타임으로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현실감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그 스토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일단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인 거예요. 이게 그 담화문 발표를 보고 일단 누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스쳐 지나갔을 법한 전두환의 쿠데타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물론 그게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에이 설마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검색을 했죠. 자, 계엄령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왜 이게 발표가 됐으며 이 원인은 뭔가부터 해서 모두가 같은 심정이었겠지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날은 해외지만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다른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해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하려는 국회의원 분들의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진짜 보면서도 계엄령을 보니까 제가 뭐 이거를 입이 아프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이런 위헌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정말 2024년에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충격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뭐 그날은 잘 지나갔고 지금도 아직 청문회가 시작되고 여러가지 회의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고 해서 전 박근혜 탄핵 때도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멀찌감해서 보고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국정 논란이 웬 말이며 국회의사당에 특수부대가 들어가다뇨.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국격이 떨어집니다. 진짜 국격이 창피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제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고 아직 그런 정치라던가 저 자체가 그런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투표의 중요성, 저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투표를 저는 이제 재외선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잘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치 얘기를 하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 자체만 공유를 하고 일단 한국에 계신 저희 가족 친구를 비롯해서 보드게임으로 또 인연이 되신 분들도 물론이고 모든 분들이 아무쪼록 큰 걱정 없이 일이 잘 풀려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보비스 이제 떼었다고 한 건 아니고 보비스로 대체를 하였고요. 이번 주도 솔직히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었지만 볼륨이 작은 게임이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오잉크에서 만든 디즈니 빌런즈 언노운 오더라는 게임입니다. 오잉크의 인기작 마스크맨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나? 디즈니와 콜라보를 해서 제작한 게임입니다. 상자의 크기는 일반 오잉크 게임에 비해서 2배 정도 크고요. 높이도 어느 정도 볼륨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 보드게임, 커다란 박스에 들어있는 보드게임에 비하면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표지는 이렇게 디즈니 빌런즈가 엄청 많잖아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자체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6명을 선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서부터 보면은 인어공주의 우르슬라, 그 다음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에 나오는 그림 하일드,
그 다음이 헤라클레스의 하데스, 네, 그 다음 라이언 킹의 스카,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말레피센트, 마지막으로 101마리의 달마시안에서 나오는 크루엘라 드 빌이라는 악당 등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101마리 달마시안 같은 거는 보긴 봤지만 이름까지 외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6명의 빌런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 게임은 20분 정도 플레이 타임이고요. 2명에서 6명까지 9살 이상이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는 너무 귀엽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열면은 설명서가 일단 영문 설명서랑 일본어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룰 자체는 마스크맨과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스크맨은 해보질 않아 가지고 상세한 룰까지 다 정확히 똑같은지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마스크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있고요. 자, 오늘은 내용물만 보고 룰 설명은 살짝 하던가 하겠습니다. 네, 카드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진행을 다 까먹었네요. 자, 내용물을 보시면 카드가 60장이 들어있습니다. 각 빌런들이 10장씩 들어있는데요. 네, 빌런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인어공주에 나오는 우르슬라가 되겠습니다. 그림 터치도 톤도 다 이렇게 잘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르슬라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이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에 나오는 그림 하일드, 독이 든 사과를 이렇게 들고 있네요. 너무 티가 나는데 이 사과면은 독사과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표지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헤라클레스에서 나오는 하데스. 솔직히 하데스는 어느 빌런들도 그렇지만 싫지 않은 것 같아요. 캐릭터만 봤을 때는. 근데 좀 다들 좀 멍청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라이온 킹의 스카. 그 다음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말레피센트, 까마귀와 함께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101마리의 달마시안 개에 나오는 크루엘라 드 빌이 되겠습니다. 이게 각 빌런마다 10장씩 해서 총 60장이 들어 있습니다. 뒷면은 보시면은 할로윈 같은 분위기가 너무 어울리는 이런 각 빌런들의 아이템이라든지 특징을 그려놔져 있네요. 60장이 있고요. 그 다음이 순서 마커가 30장이 들어 있습니다. 각 5장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들은 얼굴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우르슬라 있고요. 그 다음 보라색이 그림 하일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이 하데스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네, 스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말레피센트, 마지막으로 크루엘라 드 빌. 이렇게 해서 각 6명의 순위를 정하는 마커가 각 5개씩 3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손마다 누가 더 높은지를 정할 때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득점 칩이 2점짜리, 1점짜리, 마이너스 1점짜리 이렇게 크기별로 색깔별로 틀리게 해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1등이 2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2등이 플러스 1점을 받고 꼴찌가 마이너스 1점을 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성물이 이게 다네요. 너무 빨리 끝나니까 살짝 룰을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각자 이제 같은 장수의 카드를 나눠 갖고요. 악당들이 싸우는 겁니다. 게임의 목적을 한번 읽어 드릴까요? 개요를 읽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개요는 특별히 있지가 않네요. 이게 있으려나? 요거를 읽어 드리면 되겠네요. 자, 법칙을 만들어라. 네, 법칙은 이제 룰이라고 되어 있죠. 네, 룰을 만들어라. 옛날 이야기라는 것에는 빌런들의 존재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어로는 이제 아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르슬라죠. 우르슬라, 그 다음에 여왕 그림 하일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에라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크루엘라 드 빌이고요. 스카는 스카죠. 그 다음에 하데스, 그 다음에 마레피센토라고 되어 있는데 말레피센트 등등등. 어떤 빌런이 가장 매력적인지 지금이야말로 결착을 지을 때이다.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빨리 손에 든 카드를 없애기만 하면 됩니다. 전에 낸 사람의 카드보다 강력한 카드를 내야 하지만 이 게임 처음에는 카드의 강한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그때그때 게임에서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강함의 룰이 정해져 갑니다. 이 말은 그때그때 게임마다 각 카드의 세기가 바뀌게 됩니다. 무작위로 나눠진 빌런들 카드를 잘 사용을 해서 원하는 오더가 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노운 오더라고 되어 있네요. 이 오더가 주문하다의 오더가 아니라 순서의 오더 같아요. 그래서 언노운 오더, 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디즈니 빌런즈 라는 뜻이 되네요. 보면은 콜라보 했다고 일본 국내 판매 허가를 디즈니에서 내줬네요.
일본에만 판다고 되어 있네요. 게임은 동경 게임마켓에서 이번에 사온 게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하나가 더 나왔는데 토이스토리 그거랑 했을 때 안에 퀄리티 차이도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박스 안에 이렇게 스펀지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스펀지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종이를 하나 넣던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스펀지가 들어있는 게 조금 독특한 박스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나고요. 이 게임을 그러면은 살짝만 알려드리자면은, 맨 처음 사람은 아무거나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 장만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처음 나온 거라면은 한 장만 낼 수 있는데, 처음 내면은 이제 순서가 정해집니다. 맨 처음에 토큰을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얘보다 플러스 한 장을 많이 내면 되는 겁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처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처음이니까 얘가 처음 나왔고 스카를 2장을 이렇게 내면은 스카가 얘보다 이제 순위가 높아지는 거, 더 세지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이 정도는. 그 다음은 또 얘보다 센 거를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크루엘라를 여기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크루엘라가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3장이 되면 이제 라운드는 끝납니다. 이렇게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데, 다음 라운드의 사람은 이미 이렇게 3명의 빌런들이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내도 상관은 없는데, 뭘 내도 상관없어요. 맨 처음 사람은 무조건 한 장을 내는 거예요. 이미 있는 카드를 낼 경우, 스카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카를 낼 경우 한 장을 내게 되죠. 그 다음에 스카보다 센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얘가 크루엘라를 내고 싶을 경우에는 한 장만 내면 됩니다. 얘보다 세니까. 하지만 우르슬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스카보다 약하기 때문에 지게 되는 거죠. 약하니까 낼 수가 없고, 2장을 내도 당연히 안 되고요. 몇 장을 내더라도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레피센트는 나와 있질 않잖아요. 여기에 세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은 거라면은,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면은 이렇게 플러스 한 장으로 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위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말레피센트가 스카보다는 높아지는 거죠. 놓는 거는 이렇게 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말레피센트랑 크루엘라랑 얘네의 순위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스카보다 센 거는 확실한데 얘네들의 순위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게 마스크맨의 룰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다음 사람이 요거 3장을 갖고 있다면은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크루엘라를 이렇게 3장을 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이렇게 놓습니다. 왜냐면 요 사이에 아직 안 나온 빌런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가는 겁니다. 다음번에 3장이 나오면 또 끝이 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다음 사람이 하데스를 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데스를 낼 경우, 하데스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어딘가에. 근데 하데스를 이렇게 냈다는 얘기는 이미 이렇게 순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얘를 냈기 때문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 위에다 뭘 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얘네들보다 셀 수도 있겠네요. 아직 안 나온 게 저기 그림 하일드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 하일드가 있네, 보라색이었네요. 그림 하일드를 2장을 내면은 하데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 하일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뭘 내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또 순위가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센, 지금 현재 가장 세 보이는 크루엘라를 이렇게 냈을 경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얘보다도 말레피센트보다도 스카보다도 세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이렇게 아직 모르니까, 얘네들 사이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우르슬라를 낼 경우, 우르셀라를 넣을 경우에는 얘네들 위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위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스카보다는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서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르슬라보다 약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 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얘가 거의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다 나오면 서열이 거의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줄로 맞춰도 돼요. 이렇게 얘보다 세고 얘보다도 세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거를 빨리빨리 내는 사람이 승리가 되는데, 몇 장을 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처음부터 얘 3장을 내버리면은, 얘가 3장이 있을 경우 이제 말레피센트를 3장을 내버리면은 낼 수 있는 거는 크루엘라밖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크루엘라가 없다라면 낼 수가 없게 돼서 패스를 하게 되고, 다시 그 사람의 순서가 돼서 카드를 내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를 잘 생각을 해서 게임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요. 구성물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게임 자체도 간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속이 깊은 게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손을 이렇게 털 수 있을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도 하기 굉장히 좋았고요. 저희 가족들은 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일러스트도 좋고 카드 자체도 이렇게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구성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거 슬립을 넣어야 되는데 독특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슬립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상 디즈니 빌런즈 언노운 오더라는 게임의 내용물을 알아보고 게임 설명도 살짝 해보았습니다. 네, 이 다락방이 얼마 전까지 덥다 하고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춥습니다. 이제 이게 다락방이다 보니까 지붕 바로 밑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다락방이라서 밖에가 추우면 여기도 춥고 밖이 더우면 여기도 더운 사계절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부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부터는 또 희망찬 2025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2024년 동경 게임마켓 가을에서 구입한 게임을 소개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제가 올린 동경 게임마켓 영상을 보시고 제가 산 것 중에 궁금하거나 리뷰를 보고 싶은 게임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게임을 먼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테르마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